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자, 덕현이가 왔습니다. 발렌시아와 아탈란타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었죠. 아탈란타가 창단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을 했고요. 경기는 스코어만 봤을 때는 뭐 제법 재밌게 돌아갔는데 꿀잼. 꿀잼. 발렌시아 아탈란타는 당시로 돌아가 보면 모두 다 발렌시아를 골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탈란타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는 것도 기적적으로 진출했잖아요. 네. 가스페리니 감독과 어떤 이 아탈란타의 공격력은 인정하나 당시 분위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정말 미친 듯이 골을 때려놓고 7골 경기가 리그 3번이 나오고 이럴 거라고는 좀 물론 그 전에 있었던 경기도 있습니다만 예상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일리치치가 이렇게 각성할 줄 몰랐던 거죠. 아니 일리치치를 우리가 모르던 선수가 아니잖아. 네. 이 정도로 잘했던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메인은 이제 두반 사파타였거든. 그리고 알레한드로 고메스. 그렇지. 둘이었는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네. 그래서 이 경기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경기 전에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개가 있습니다. 2개나 이제 하나인데 이 경기장 메스타에서 했었잖아요. 이제 발렌시아 홈이니까. 이 확성기랑 스피커를 통해서 마치 이 안에서 응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경기 보신 분들은 이거 무관중 경기인데 왜 계속 응원 소리 들리고 발렌시아 골 넣으니까 함성 소리 들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응원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확성기로. 네. 사랑하는 온고 초등학교 여러분 이거 옛날 거죠? 좋아. 진짜 옛날 겁니다. 예. 웃지마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볼 텐데 네네네. 발렌시아가 공백이 꽤 있었죠. 그래서 부상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 수비수 자리, 중앙 수비수 자리가 이제 파울리스타는 못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가라이는 이제 시즌 아웃이 뭐 한참 전에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클랭 디아카비 생소하죠. 사실 이 조합 자체가. 디아카비는 불안한 수비수죠. 그리고 디아카비는 그나마 그래도 센터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긴 하지만. 근데 코클랭은 신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앙 수비수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코클랭 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키 작은 수비수가 많진 않지만 그 중에 이제 뭐 월클이라고 했었던 선수는 칸나바로, 푸열. 뭐 이제 이 정도인데 코클랭은 사실 전문 수비수도 아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땜빵이죠. 땜빵 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가야와 바스가 좌우에 섰습니다. 네. 뭐 이제 좌우 측면은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바스는 뭐 이제 워낙에 멀티 그 포지셔닝이 되는 자원이고, 중원부터 공격진까지는 베스트였습니다. 솔레르, 콘도그비아, 파레오, 페란 토레스. 뭐 요즘 페란 토레스는 뭐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잘하더라. 예. 그리고 로드리고 모레노, 여기에 가메이로가 나왔어요. 사실 뭐 이 수비진의 공백, 그리고 이제 골키퍼도 실러선이 왔고, 이제 여기에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이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졌다 보니까 중앙 수비진만 제외하고는 짠에서 베스트를 나온 거죠.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뎁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골리니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엘로 골키퍼가 나왔고, 팔로미노, 칼다라, 짐시티가 3백, 그리고 고젠스, 프로일러, 더룬, 하테보어, 그리고 위에는 파살리치, 고메스, 일리치치가 나왔습니다. 예. 이 1차전과 차이점을 좀 놓고 보면 톨로이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짐시티가 나왔다는 것. 이를 제외하고는 1차전과 라인업 자체가 동일했습니다. 골키퍼 한 자리, 그리고 수비진의 한 자리. 사실 저희가 이제 전술에 관해서 이렇게 좀 논하고 가볍게, 포인트를 좀 이제 짚어볼 시간을 항상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좀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날 발렌시아 전술 논하는 게 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투백이라고 봅니다. 이날 투백. 포백이 아니라 투백이다. 그러니까 센터백 둘을 제외하고 그냥 내리 그냥 공격했다. 네. 이거 사실 방도가 없거든. 4대1로 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셀라데스 감독이 했었던 축구는 뭐 4-4-1을 기반으로 한 뭐 4-3-3의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골을 못 넣거든요. 그렇지, 안 되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차전에 이제 했었던 본인의 축구를 어느 정도 버리고 사실상 되게 공격적인 컨셉을 잡고 나왔고, 이 디아카비, 코클랭 센터백 조합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굉장히 전진한 형태로 선수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셀라데스 감독도 어차피 아탈란타도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있어요. 이 팀은 봉프레르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수비에서 먹히면 공격 더 때려 넣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을 좀 역카운터로 좀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히트맵을 보면 거의 하테보, 고젠스 뺨칠 만큼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프라인보다 좀 윗지역에 평균 그 뭐라고 해야 돼,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스도 올라가긴 했는데 바스는 그만큼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아래로 내려서진 않았지만 바스 역시도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공격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가야가 공격력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셀라데스 감독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죠. 공격해야지 뭐.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골 넣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한데. 될까 말까죠. 그리고 이 공격할 때 솔레르랑 페란 토레스가 이제 원래 솔레르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굉장히 많이 오는 선수죠. 그렇죠. 근데 페란은 이 비교했을 때 되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날은 페란 토레스도 대각선 혹은 중앙 지역으로 움직임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박스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려는. 왜냐면 그래야 풀백이 전진을 하거든. 그렇죠. 가야든 뭐. 네. 그래서 발렌시아는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아탈란타는 사실 뭐 똑같았어요. 뭐 아탈란타가 가스페리니 감독의 특성상 그리고 올 시즌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발렌시아가 골이 필요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사실 뭐 내려설 친구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테보랑 고젠스는 사실상 윙포워드예요. 맞아요.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 라이프치히 경기 보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앙헬리뇨랑 무키엘레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쓰이는 윙백은 윙포처럼 움직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젠스 완전 위에 올라가 있고요. 전 그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공격적이다 이게 아니라 공격적일 수도 있다. 움직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 발렌시아가 전술적으로 좀 변형을 가져가면서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탈란타가 뒷공간 아주 신나게 털어먹었죠. 예. 이거는 일리치치의 마지막 골 장면을 보시면 이거는 거의 무인지경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잘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승부처가 된 결정적인 장면은 저는 두 번째 발렌시아가 페널티킥을 내준 장면이라고 봅니다. 디아카비가 PK를 2개를 줬잖아. 네. 한 센터백이 PK를 2번을 주면 와 이거는 진짜 난 모르겠어요. 이 발렌시아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 이거 보는데 야 본인은 죽겠다 진짜.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견뎌낼 수 이거 있나. 견디기가 쉽지 않죠. 네. 그것도 이 중요한 경기에서 물론 이미 1차전에서 어느 정도 좀 승부가 기운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축구는 리아조리의 기적 같은 것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팀들 간의 경기에서 있었고 아니 뭐 막말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도 있었고 네, 로마 바르셀로나도 있었고 네. 바르셀로나 리버풀도 있었고 있었고. 왜 매번 바르셀로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 번은 치고 예. 올라갔으니까 파리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태클을 통해서 내준 그 PK는 그래 운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그래. 왜냐면 이거는 저는 이 축구 졌을 때 한 사람 탓하는 거 졸라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저는 이거는 팀 전체의 잘못이지 그렇죠. 누구 한 명을 타겟팅해서 욕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날은 욕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 파울하는 장면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공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제가 디아캅이랑 일리치치 1대1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끊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가야가 백업으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충분히 시간만 버텨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연만 좀 시켜놓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실점 이후에 그리고 이 핸드볼 파울 이후에 저는 발렌시아가 정말 급격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완전 좀 없었다. 고꾸라지는 느낌. 왜냐면 이젠 진짜 올려야 되니까. 그치. 근데 사실 이 올리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격 전술 이게 발렌시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스타일이 셀라데스 감독이 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조는 여전히 마르셀리노가 만들어놓은 4-4-2가 기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라데스가 그 전술적인 틀 안에서 물론 변화는 있었지만 완전히 이걸 갈아엎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조금씩 변주를 주는 중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발렌시아 마르셀로나의 4-4-2는 많은 득점보다는 밸런스 좋은 수비가 베이스가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먹히고 어쨌든 골을 넣어서 이기겠다라는 거고. 지난 시즌 무레이시아였단 말이야. 16무였습니다. 미친 듯이 무승부를 했어요. 아무리 감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게 순식간에 탈바꿈을 시키는 스타일의 감독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그리고 급격하게 바꾸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탈나죠.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야던 와중에 근데 이 디아카비의 핸드볼 파울 이후로 후반전에 발렌시아가 어떤 나비 효과를 맞게 됐느냐. 일단 디아카비 빠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못해서도 있는데 얘가 말리고 멘탈적으로 무너져서 플레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셀라데스 감독이 바로 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아카비가 빠졌고요. 디아카비가 빠진 자리에 이제 게데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3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콘도그비아, 콘게, 코클랭, 그리고 바스 이 세 명이 3백을 쓰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이 가야와 페란 이 둘이 윙백스럽게 가져가고 솔레르가 아예 중앙으로 왔어요. 아싸리. 그리고 다니파레와 호흡을 맞췄고 이 게데스가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죠.
이제 뭐 이게 무슨 개그입니까? 올 시즌에 발렌시아가 이 메인 포메이션으로 3백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그 백스리라는 선수들의 지금 조합도 전문적인 수비수라는 게 없는 조합 아니야. 사실상 다 미드필더들이에요. 바스도 미드필더란 말이에요. 미드필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셀라데스 감독이 원래 포백을 쓰다가 3백으로 변형을 하려고 했으면 이거는 뭐 디아카비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뭐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의도는 없었다고 어쩔 봐요. 수 저는 없이.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나비 효과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나서다가 이제 뒷공간을 신나게 털어막혔고 이날 경기 베스트 호스트를 꼽아보면 뭐 베스트는 당연히 일리치치죠. 일리치치가 그래 나쁜 선수는 아니었다 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일리치치가 정말 리그를 뒤흔들고 이런 어떤 한 팀을 폭격을 하고 이런 정도의 선수였나? 진짜 이렇게 잘했었나? 자 그리고 워스트는 디아카비죠 뭐 이거. 빌런입니다 사실상. 이제 물론 디아카비만을 놓고 얘기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 디아카비가 또 결정적인 어떤 그 분기점을 만들어내는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야 이 새끼야 진짜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 정도로 못하는 줄은 몰랐다.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디아카비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날 하테보랑 고젠스가 그러니까 저는 일리치치 뭐 사파타 뭐 고메스 뭐 이제 그 누구야 그 파샬리치 뭐 이제 이런 선수들 다 아탈란타의 핵심이고 되게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양 윙백이라고 보거든요. 윙백 굉장히 중요하죠. 아탈란타 전술 특성상.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본인들이 아탈란타 전술적 키인지를 활동량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날 아탈란타 팀 평균 활동량이 10.20km였거든요. 10.2. 근데 일단 하테보 10.31. 어우. 전체 뛰었던 22명 선수 중에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 왠지 그 중에 9km는 상대 진영에서 뛰었을 것 같네요. 느낌이. 왜냐면 이날도 이 로드맵이란다. 히트맵. 히트맵. 그리고 고젠스가 10.26km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선수의 그 히트맵을 보면 그 웹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볼 수 있거든요. 그 뭐지 택티컬 뭘로 해가지고 리포트에서 나와요. 그 매치 리포트에 나오는데 그런 거 그 스탯 좋아하시는 분으로 보면 UEFA가 그래도 상세하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편입니다. 15분부터 30분까지는 이 위치에 있었고 포메이션도 다 얘기해주고 이거 다 재밌어요. 그거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쏠쏠하게 그런 거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 보실 수 있을 거고. 형철이 이명철 축구랑 결혼한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이번 히풋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탈란타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6명의 골키퍼를 상대했는데 그중 5명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공격력을 생각하면은 뭐 당연한 그렇죠. 결정인데 이 한 명이 누구냐? 카일 워커입니다. 맨시티전 그거. 브라보를 이제 교체하고 나서 워커 상대로 워커가 그날 클린시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전체 시즌을 통틀어 쓸 때 브라보보다 워커가 클린시트가 많다. 맞아요. 그 한 경기로 인해서 그때 워커가 이렇게 하고 공 잡고 있었는데 맨딩가가 맞아. 야 빨리 시간 끌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눈치 보더니만 털썩 이렇게 털썩해가지고 좀 귀엽더라고요. 진짜 개웃겼습니다. 왜냐면 그 경기 제가 해서 그렇구나. 아니 워커 나오는 것도 웃겼는데 그렇지. 이게 그렇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뭐 라이프치히와 이 아탈란타가 아무래도 라이프치히는 비교적 그래도 이게 좋은 선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나겔스만이라는 손재 감독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분데스리가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세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치히는 좀 팬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탈란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뭔데 얘네. 아탈란타는 되게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 지금 이런 기세라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상대 대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돌풍의 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핵이에요. 완전 강팀만 안 만나면 저는 근데 이제는 다 강팀이구나. 다 강팀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공격력이 잘못하면 어설픈 수비를 하는 팀이면 부서질 수도 있다. 이들의 이 공격력이라는 게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만약 바르셀로나 올라오잖아요. 바르셀로나 지금 일단 나폴리부터 이겨야 돼. 거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폴리 이거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럼 만약 아탈란타랑 붙으면 저는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키케세틴 이번에 소시에다드전 이긴 건데 영종도 어제 굉장히 빡이 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올 시즌을 쭉 봤을 때 피케 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제가 바르셀로나 경기를 뭐 몇 경기를 놓쳐서 최근 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즌 전체 봤을 때 피케 좀 불안하고 움티티는 뭐 항상 부상을 달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 좀 괜찮아요. 그리고 세티에는 렁글레보다는 움티티를 그래도 좀 중요한데 일단은 풀백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이 부스케츠 같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동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팀을 만나면 그러니까 벌떼 축구하는 팀 만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신없이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 나쁜 팀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는 뭐 당연히 우승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아탈란타가 어느 정도 돌풍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내일 또 덕현이와 함께 같이 볼 경기가 어느 경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라인업들이 매치업들이 좋아요. 좋아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